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가 오늘 2%대 조정 구간에 있고요. 계속해서 5만 원 정도에서 횡보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고가에서 횡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약간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불안해 안 하셔도 되고요. 무엇보다 성장 산업에 있고, 그쵸? 그 성장 산업에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로봇 관련된 종목을 포함해서 포스코 DX처럼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에 이 전체적으로 이 관장을 하는 이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을 최대 한도 폭이 어디까지냐, 그게 포스코 DX의 시가총액으로 본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포스코 DX를 포함해서요, 다른 종목들 있죠.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관련주들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자꾸 적정 주가를 찾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실적 대비해서, 그쵸?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보면 야, 말도 안 되는 PER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보세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8조 5천억 정도 되죠. 근데 여기 실적 볼게요. 이제 1,000억이 넘어갑니다. 올해. 그쵸? 작년까지는 1,000억이 안 됐어요. 600억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총액 8조 잡고 이익이 1,000억 정도를 잡으면 PER 몇 배입니까? 80배잖아요. 그쵸? 비싸죠? 비싸잖아요. 이렇게만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주가는, 자,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보세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가격이 반영돼 있으면 뒤에서 실적이 따라 올라온다. 근데 실적이 따라오는 게 가격보다 늦죠. 그렇죠? 늦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DX가 처음부터 대장주로 치고 달렸나요? 아닙니다. 포스코 DX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그게 2차 전지. 그렇죠?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어야 됐고, 그런 부분이 2월 달부터 발생을 했고, 2차 전지에 대한 상승폭을 확인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보냈는데, 정확하게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4월 한 10일경. 에코프로에 대한 고가 구간. 그렇죠? 고가 구간이 언제 발생했나요? 자, 보세요. 처음에 고가 발생한 게 4월 11일입니다. 에코프로가, 그쵸? 에코프로가. 이때 이후에도 포스코 DX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생산량 자체는, 그쵸? 양극재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늘어난다. 근데 그 늘어나는 수혜를 받을 게 어디냐? 전기차 산업의 성장, 오케이, 있겠지. 근데 그것보다, 그쵸? 자동화 공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부각을 시켜왔다는 거고, 그런 과정을 실적에 대한 그 최소한의 확인을 거치기 위해서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구조 자체는 처음에 신고가 만든다. 그 다음에 이유를 찾고요. 그 이유가 나왔을 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돌파 구간에 다시 공략을 하거나, 대형주가 뒤에서 받치고 있으면, 자, 22평과 62평의 이격도가 좁혀지는 구간에 내가 눌림목 구간으로 잡고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켜서 매매를 이어간다. 딱 여기까지가 매매의 핵심 사항입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횡보했고 빠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올라오겠지만 여기서는, 그쵸, 정배열로 전환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실적에 대한 전환점도 필요합니다. 그쵸, 양극재 기업들이 리튬 가격으로 인해서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앞으로는 좋아지겠죠. 근데 왜 지금 조정을 받느냐?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면서. 미래 가치를 이미 150만 원까지 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망가진 건, 그쵸, 이 구간에서 나오는 일부다. 우리가 그걸 확인한 게 여기서 상한가 가고 62평의 저항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이 구간에서 공매도들은 쇼커버링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뭐 시장 조성자를 포함해서 공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던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매도가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는 쇼커버링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요 날 상한가 간 날. 그러면서 포스코 DX도, 그렇죠, 어떻게 됐나요? 준상한가에 가면서 다시 고가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오히려 주가가 안 빠졌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제는 2차 전지에서 벗어나서, 그쵸, 전체적으로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판단을 하느냐? 여긴 빠졌는데 여긴 안 빠졌잖아요. 그쵸? 에코프로는 빠졌는데 DX는 안 빠졌다. 그러면 최소한의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는 건 우리가 이 정도는 인정을 해주자.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사실상 1년 동안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나요? 10배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그쵸? 요 정도의 매물 소화 과정은 우리가 이해를 하자.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 구간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추적해가고 정확한 자리를 잡아서 매수했을 때 수익을 크게, 즉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매매 전략이 완성이 되는데 기준이 되는 게 가격 전략이다. 그리고 신고가 구간이다. 그리고 포스코 DX는 지금 신고가 구간에 있고 제가 대체적으로 비교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의 움직임을 한번 보면 자, 보세요. 신고가를 만들고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내용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내용 자체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상장 이후에 거의 한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보세요. 공모가 자체가 26,000원으로 잡혔습니다. 그렇다는 건 희망 밴드 최상단에 공모가가 잡혀 있다는 거고 그러면 흥행에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가 잡힌 게 얼마예요? 59,000원이고 고가 잡힌 게 6만 원 후반대입니다. 그렇다는 건 따상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지를 못했다.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매도세가 몰리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흥행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졌고 가격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왔고 차익 매물을 받아먹고 반등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폭을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DX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은 지금 5조 원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DX의 시가총액은 8조 원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실적에서만 보면 DX가 더 좋습니다. 그렇죠? 기본 실적이 받쳐주니까. 근데 두산 로보틱스나 포스코 DX나 미래 성장을 기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그 전제 조건을 놓고 보면요. 둘의 실적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자, 포스코 DX는 적자기 때문에 PER을 논할 수가 없고 두산 로보틱스는 적자기 때문에 PER을 논할 수가 없고 그리고 포스코 DX는 흑자를 보고 있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8조기 때문에 PER을 기준해서 보잖아요. 거의 한 80배에서 90배가 나오기 때문에 PER을 논할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PER을 논한다고 한들 주식시장에서 뭔가 긍정적인 요소를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미래 가치를 봐야 되고 그 미래 가치는 지금 형성되어 있는 시장 가치다. 그게 지금 8조 5천억에 있고 두산 로보틱스는 그쵸 포스코 DX보다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승세를 보이게 되는 부분이 연기금의 수급 때문이고요. 연기금도 제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매수세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그쵸 6조, 7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포스코 DX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요? 지금 임박해 있고 그런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격도를 좁히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분석의 끝이에요. 왜?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예상을 한다 한들 의미가 없어요. 왜? 아니 어느 정도까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주가가 먼저 올라가 버리면 우리는 어디서 매도 구간을 잡을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래 가치가 10조야. 근데 지금 한 7조, 8조까지 올라왔어. 그럼 10조까지 20%, 3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았으니까 난 30% 먹으려고 들어가야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작점 자체가 미래 가치가 10조인데 지금 1조, 2조까지 올라오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매수하라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이미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그 평가를 포스코 DX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포스코 DX를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게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까지 들어갔으면 다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까지 시세가 한 차례 지나갔기 때문에 포스코 DX도 지금 시세에 임박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적자를 보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가니까 고평가다, 거품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찾자. 그게 시장을 친화적으로 보는 거고 인정하는 거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DX에서 중요한 건 가격을 얼마에 잡을래?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을 얼마에 잡을래?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반이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그쵸? 만들어지는 거고 이미 포스코 DX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돌파하는 구간에 잡으면 되는데 그 구간에 맞춰서 내가 얼마에 잡을지가 중요하다. 자, 요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를 해왔고요. 무엇보다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참 이렇게까지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돈은 안 받습니다. 돈은 안 받고 최소한의 성의인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시고요. 이 내용 딱 받아가서 똑같이 적용시켜서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이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적용을 하는지는 자,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통방은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월 27일 그쵸? 장 시작 전에 단타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여기 포스코 DX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쵸? 여기 보면 포스코 DX 두산 로보틱스 스마트폰 팩토리의 핵심입니다. 다음 주 매수 가격대 잡아 나갑니다. 요걸 11월 25일 토요일 날 이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가격을 추적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서는 제가 가격을 잡는 그쵸 실시간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이 내용 똑같이 따라했을 때 수익이 강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두산 테스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무엇보다 자, 요 내용 보세요. 8시 59분 장 시작 전에 나가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8시 57분에 진행이 됐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오늘 어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두산 테스나 자, 내용 한번 보면 5%대 강세 보이고 있죠. 그리고 시가가 마이너스 1.38%니까 오늘 하루만 거의 한 7% 가까운 수익 구간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자, 요 내용 보면 오늘 그쵸 시가 4% 잡히고요. 고가가 29.97 상한가, 종가가 29.97 상한가 이 부분을 8시 59분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시장가로 매수해라. 그쵸? 왜? 신고가니까. 그쵸? 호가를 확인해서 주문 들어가면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 근데 핵심은 신고가 이후에 가격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을 2주 안에 정리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쵸? 오늘 단타 종목만 제가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5%대 강세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요건 스윙으로 접근을 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장중에 이야기를 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기준해서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신고가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오셔서 배우세요. 주식을 혼자 아무리 파봤자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긴 이야기 드리지 않고 하루에 뭐 5% 10% 이거 매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 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그쵸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 그쵸 주말에 두산 로보틱스 다음 주 매수 가격대 잡아 나갑니다. 근데 오늘 확 점프해 버렸어요. 그래 저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쵸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더 강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그쵸 시초가 매매를 들어간 거고 그리고 저는 반도체를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은 계속해서 수단매를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정말 못하겠다, 정말 절실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강프로의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되고 당연히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딱 1000명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모든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딱 1000분까지만 받을 테니까 정말 힘들다, 매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주식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로 진행하니까 이번 기회에 입장하셔서 주식 배우세요. 그리고 하루에 단타를 어떻게 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내용 그대로 적용시켜서 그쵸 개인 매매에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항상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포스코 DX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마지막 시세를 남겨두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관련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내가 더 안전하게 매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신고가 그리고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꼭 이해를 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 연말에 맞아서 그렇죠? 어떤 종목을 그렇죠? 이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담아놔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성공 투자 꼭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